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책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1724년 스코틀랜드의 커커드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커커드의 인구는 1500명이었는데 4살 때 그는 집시의 무리에게 유괴되었다가 삼촌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전기 작가들은 하마터면 스미스는 가난뱅이 집시가 될 뻔했었다라고 말하죠. 그는 1740년에서 1747년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으며 이후에는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습니다. 스미스는 기이한 인격의 소유자로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1756년 저술된 도덕 감성론으로 커다란 평판을 받고 명성을 높아졌습니다. 그는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인 데이비드 휴me, 에드먼드 버크 등과 잦은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1776년에는 국부론을 출판하였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재난의 근저에는 자신만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인적 이기심과 탐욕 및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분별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억압하는 능력의 발달이 인간 사회의 모든 혼란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안겼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이익과 필연적으로 괴리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애덤 스미스에게는 서투른 논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유가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 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장하기만 하면 인간의 이기심은 결코 사회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쏟도록 허용하면 너무나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도움 없이 그것만으로도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이죠. 올바르지 못한 사회에서만 개인의 이기심이 파괴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사악한 의지라고 나타난다는 점이죠. 노동의지를 고취시키며 정의와 평등이 확립된 사회에서 이기심은 사회적 번영의 원천입니다. 그에 따르면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모두의 최고도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매우 단순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부분들의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며 때때로 병에 들었을 때 그릇된 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는 신비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사회 역시 개개의 구성원들의 활동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며 사회를 번영하게 만들며 때때로 정부의 온갖 그릇되고 부적절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번영하게 만드는 신비한 손이 있는데 그 손을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유로운 경쟁이죠. 독점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과 투자,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전은 사회의 불합리한 면을 치유하며 그 사회를 최상의 상태로 번영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연적인 사정으로 어떤 상품의 수요가 공급을 조사해서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하죠. 만약 경쟁의 자유, 사업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다면 다른 부문의 자본이 그 사업으로 이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발된 기업 간의 경쟁은 공급을 풍부하게 만들고 생산물의 생산성 증진을 기여해서 그 상품의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산물이 자유 경쟁의 경제 체제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독점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정해 볼까요?
독점 상태의 인위적인 가격은 당연히 상품의 자연적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이 증가하기보다는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독점은 독점 기업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독점의 많은 이윤이란 생산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독점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진이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습니다. 네덜란드의 향료 군대에서 풍년기에 생산되는 향료 가운데 유럽에서 충분한 이윤을 얻으면서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버리는 야만적인 정책이 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은 생산을 정체시키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을 갖게 되죠. 이 정체된 생산 때문에 소득의 전체량, 즉 국부 측면에서 볼 때 국부는 자유 경쟁의 경우보다 줄어들며 소비자는 자연적 가격 이상의 비용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처럼 자유 경쟁에 대해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는 독점법이나 장려금 같은 중상주의적 제도나 정책이 결국은 이러한 결함을 노출하게 되는지를 풍부하게 고찰하고 있죠.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유 경쟁은 어떤 사회 상태의 수준에서 그 사회가 최선의 상태로 존재하도록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상품의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자체의 형태에 있어서는 특정한 유용함을 의미하는 사용 가치이지만 다른 상품과 교환될 때는 물건을 구매하는 힘이 되죠. 이것을 애덤 스미스는 교환 가치라고 말합니다. 교환 가치의 증진은 자연물의 노동을 첨가함으로써 가능하지만 교환 가치 자체는 전적으로 노동량에 의존하죠. 그래서 그는 사람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그가 인간 생활의 생활 필수품, 편의품, 오락물을 즐길 수 있는 정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분업이 일단 철저히 실시간 뛴 뒤에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매우 적은 부분만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으며 훨씬 큰 부분은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얻어와야 하기 때문에 타인 노동의 양에 따라 그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을 소유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의 가치는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노동량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미스는 상공업을 전적으로 비생산적으로 규정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에서 케네 및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중농주의 학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진정한 국부는 자연자원과 노동생산물이라고 주장한 그들의 견해에는 동의하죠. 세계의 모든 부가 최초로 구매된 것은 금이나 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국부는 화폐라는 소비할 수 없는 귀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헤매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이상적인 사회 상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건전한 노동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이죠. 무능한 관리에 의해서 법의 핑계로 강탈당하는 일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부자들에 의한 독점이 형성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자연스럽고도 생산적일 수 있는지를 논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작업, 그것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해결하고자 했던 당대의 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덤 스미스가 이 책에서 구상한 자유로운 체제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을 살펴보면 그것은 전형적인 근대적 국가관으로 국가는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된 사회로부터의 폭력과 침해에서 보호하고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다른 구성원들의 불의와 억압에서 보호하며 셋째,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기능만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분석을 한 책으로 리카도의 정치 경제학 및 과세 원리와 함께 고전 경제학을 대표하는 저서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